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에 올 것을 믿지 않았던 과거 유명 인사들의 발언들과 또 알트 불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4년마다 사계절처럼 반복되는 신기한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건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른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데이터인데요. 최근에는 업비트 이런 데 안 들어가도 연합뉴스,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데서 비트코인 차트를 수시로 갖다 주기 때문에 좀 자료를 구하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 어김없이 또 크립토의 겨울이 4년마다 찾아왔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테라 루나와 FTX 사태, 콤보를 겪으면서 혹독한 시절을 보냈고요. 과거에도 18년도에 이런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14년도에도 이런 적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있으면서 4년마다 겨울이 찾아오네요. 그러다가 23년도 들어서 이제 크립토의 봄이 드디어 도래를 했는데 자, 이 초기만 하더라도요. 이게 겨울이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포가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여기 뭐 솔라나 10,000원, 20,000원 할 때였으니까요. 공포가 어마어마했었고,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게 봄이었네요. 결국 완만히 회복을 하는 봄이 왔었다. 그리고 24년도를 맞이할 때는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산뜻하게 시작했었죠. 왜냐하면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뭐 10년 만에 승인이 됐었으니까. 근데 웬걸 크립토 여름이라고 하면서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3월부터 10월까지 근 7개월을 뭐 조정을 받아버리면서 뭐 알트코인은 추풍 낙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가을 건너뛰고 겨울 온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나고 보니까 결국 여름이었네요. 봄보다 훨씬 상승률이 컸었잖아요. 자, 첫 번째 현상은 이 현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지금 여름과 가을 사이에 어느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10만 불 됐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요. 뭐 업비트 계좌, 코인베이스 계좌, K뱅크 계좌를 뚫으려고 사람이 줄을 서고 있더라. 반대로 이렇게 겨울이나 뭐 겨울은 뭐 힘들다 하더라도 봄에는 많이 이렇게 좀 사야 되긴 할 텐데 아무도 없는 신기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더라.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세계 8대 시가총액 자산으로 등극을 한 바 있는데 또 불과 며칠 만에 세계 7위 아람코 석유 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21년도에도 7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금이랑 은은 포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트코인이 거의 뭐 상품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랑 은 경쟁자가 더해졌음에도 계속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세장에 이제 진입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인 기업들의 IPO 상장 소식들인데요. 드디어 첫 스타트를 끄는 기업이 나옵니다.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라고 해서 예전에 뭐 해킹 당했다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SEC로부터 나스닥 상장 승인을 결국 받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상장되는 날짜가 12월 10일.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주총회 날짜랑 똑같아졌네요. 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뒤에도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USDC 발행하는 서클4. 올해 1월 달에 이거 신청했다가 약간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하자 일단 밀어놨고요. 크라켄이란 거래소도 6월 달에 추진을 하다가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 뭐 리플도 뭐 조만간 하겠죠. 그리고 빗썸도 뭐 내년 내후년에 뭐 나스닥의 상장을 염두에 두고 뭐 삼성증권이랑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의 뭐 과반수 이상이 IPO에 들어왔다 또는 이제 뭐 승인이 됐다 한다면 뭔가 뭐 불장의 정점 25년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몰아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쌀 때는 항상 증명해봐. 그게 무슨 기능이 있어. 우리가 숱하게 들었었잖아요. 알트코인 어디다 써먹어. 그러나 쌀 때는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서서히 그 증거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 4년마다 불장을 믿지 않는 뭐 여러 유명 인사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몇 분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뭐 10년 넘게 활약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인사죠. 피터 시프. 금괴를 파는 사람입니다. 금을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경쟁자고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2019년도에도 이런 명언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꿈꿔봐라.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불은 죽어도 때릴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때 당시에 10만 불이면 정말 높이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게 부른 가격이거든요. 그러나 9만 3천 불 뭐 지금 근처에서 영상 찍고 있을 때 그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10만 불은 이제 올해 가냐 내년에 가냐지 이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뭐 가냐 마냐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 10년 전부터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조롱을 10년 넘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 라자트 손이라는 아마 국제 회계사일 텐데요. 이분도 당신 1달러 때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뭐 조롱을 하고 있고요. 뭐 피터 시프를 또 약간 뭐 몰골이 뭐 거지처럼 표현을 하면서 계속 거지가 되고 있다. 돈이 사라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피터 시프 부자입니다. 금융 사업자 뭐 여러 사업으로 성공을 많이 했는데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걸 이렇게 영원히 아마 풍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뭐 한 6월쯤이었나요? 독일 정부가 무려 한 5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그냥 냅다 뭐 몇 주 만에 팔아버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을 약 5만 불 즈음에서 다 팔아버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씁쓸하겠죠. 지금 뭐 93K 왔다 갔다 하는데 50K면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일 정부를 희화화하는 풍자하는 뭐 트윗도 정말 넘쳐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가 말했다. 뭐 좋으니까 비트코인 사라. 근데 너가 말했잖아. 굿바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막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이런 독일 정부도요. 아마 영원히 이런 조롱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유명 이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대중을 현혹하고 사귀고 뭐 기능이 없고 이제는 놔줄 법도 하잖아요. 꽤나 뭐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도 아마 영원히 조롱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다수의 길이 생각하는 편안한 길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질 수까지는 있겠지만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죠. 그런 기회는 날아갔을 거고요. 덤으로 영원한 조롱을 아마도 4년마다, 3에서 4년마다 계속 정말 뭐 20년, 30년 지나기까지도 영원한 조롱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공한 빅맨들,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제 일반인들과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실패를 인정한다는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어르신들이나 나이를 먹으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데 이 실패를 인정한다. 굉장히 훌륭한 점이다. 배울 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코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화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보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분이 손정희 회장이고요. 소프트뱅크의 이분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인데 자, 젠슨 황이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안기니까 울어도 된다 하면서 굉장히 폭설을 자아냈던 장면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11월 13일에 엔비디아 도쿄 AI 서밋에서 이 젠슨 왕이 무슨 말을 한 직후에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와락 안겼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을까요? 자, 정답은 한때 마사는 이제 마사 요신가요? 아마 손정희 회장의 일본 이름일 텐데 마사는 엔비디아의 대주주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손정희 회장이 거의 뭐 돌아온 탕자처럼 품에 안겨서 막 폭소를 자아냈던 장면인데요. 17년도에 손정희 회장이 뭐 5조 원인가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정말 정점으로 치닫는 23년, 24년에 뭐 한참 못 가서 한 2년 됐나요? 19년 만에 2년 만에 2019년도에 전체 이제
주식을 엔비디아를 매각을 하면서 무려 250조 원이 넘는 이제 뭐랄까요? 이익 볼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인터뷰 내내 이 포럼 내내 이 둘이 워낙 친하신가 봐요. 그래서 젠슨 왕이 만약에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였다면 막 이랬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계속 객석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 손정희 회장이 그래도 위대한 게 뭐냐면요. 실패잖아요. 이거 완전 대기업 수장으로서 완전 정말 실패한 투자 결정을 한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면서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오픈 AI CEO 만나고 뭐 여러 가지 AI 쪽에 뭐 133조 원이나 되는 펀드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AI 쪽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갈 미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계속 AI 쪽에 투자를 늘려가는 거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누구 품에 안겨서 뭐 실패를 인정하고 막 이렇게 할 레벨이 아닌데도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꼭 태세 전환을 하셔야 될 분들, 제가 볼 때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도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태세 전환을 안 하면요. 2016년도에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또 그때도 당선이 돼버렸었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꼴이 날 수 있다. 이때 당시, 이 공공 클라우드 부분 아마존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였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모든 공공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몰아줍니다. 나는 1등이었는데 사업을 완전 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뺏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세계 최고의 가수잖아요. 두 분이 자 미국 당선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11월 2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뜨겠다. 뭐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사실 될까 말까 할 때부터 그냥 느낌이 확 올 때부터 그때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것도 아마 친히 정성을 다해서 트럼프의 그 당선을 축하를 아마존이 가장 먼저 했었고요. 빌 게이츠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분명히 미국 뜬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반스 부통령님,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메리카는 아마 뭐 스트롱기스트, 뭐 최강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뭐 독창성과 혁명을 해서 뭘 인프루브, 뭐 증진을 시키면 우리가 최강이 될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뭐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준 이제 총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비트코인은 사기고 도박이고 사라져야 되고 세금을 왕창 때려야 되고 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가치가 없고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연준은행 총재인데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태세 전환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은 태세 전환을 할 때 결국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뭐 태세 전환 뭐 처세술을 꼭 발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건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릴 텐데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알겠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은 아직도 안 가는데 내 거 아직 멀었는데 증명해봐. 증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시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오더라. 근데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하락장이 오고요. 떨어지면서 불장이 온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오르기만 했었죠. 과거에 도미넌스 오를 때는요. 이렇게 떨어질 때 숨통이 트였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디파이 썸머라고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떨어질 때 알트 불장이 살짝씩 오면서 갔었어요. 근데 이때는 거의 스트레이트로 도미넌스가 오르니까 알트코인이 뭐 거의 숨도 못하고 잠수하면서 지금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트코인 시즌 없을 것이다, 안 온다, 죽었다. 백날 이거 봤다. 뭐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아마 하시겠죠. 그리고 뭐또 다른 것도 뭐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분모가 비트코인이고 분자가 알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고 바닥에 있다는 뜻은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알트코인 이렇게 높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알트장.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높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17년도에 이제 뭐 정말 순식간에 알트코인의 시총이 높아지는 이때가 불장이었겠죠. 그리고 떨어지다가 또 바닥 찍고 결국 21년도에는 쌍봉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장이 이렇게 좀 길어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요. 결국 뚝뚝뚝뚝 알트코인이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맨날 보는 거 이거 죽은 거냐 산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역시 4년마다 반복되는 아우성 뭐 곡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20년도 12월 말 1월 초까지도요. 비트코인만 가던 상황과 정확히 현재가 일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20년도 12월 말에 이제 SGP라는 뭐 인플루언서 같은데요. 알트코인 센티멘트 감정이 엄청 안 좋다. 비트코인이요. 20년도 12월만 하더라도 이때도 최고점 찍었었거든요. 2만 불이 이제 이때 당시 최고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알트코인의 센티멘트 감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죽은 것 같은데 자 2020년 12월 27일 기사입니다. 아니 트윗입니다. 이더리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 따라갈 수 있겠냐? 이더도 죽었고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지. 엄청 불편한데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니까 알트코인은 뭐 거의 똥처럼 죽은 것 같다. 알트코인 죽었는데요. 뭐 다 12월 26일, 12월 19일 알트코인은 죽었다. 뭐 다음번 뭐 노티스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죽은 줄도 알아라. 1월 2일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알트코인 죽었다. 이 비트코인은 좋은데 알트코인은 죽었네. 알트코인 죽었잖아. 1월 2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였네요. 리플이 뭐 똥이다. 리플 똥이다. 뭐 그때 뭐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그때도 뭐 덤쉿까지 나왔습니다. 뭐 똥 같은 뭐 요게로 정말 도배가 된 게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이번엔 다를까요? 그때도 이랬는데 알트 장이 왔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알트 시즌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초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요, 정말 저는 정말 안 가는 코인들도 비트코인 수준 뭐 밑에서 한 5배 올라가나요? 뭐 그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비록 내 이제 평단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내 수익과 연결이 되는 건 별도의 문제다. 알트코인 오른다고 내 수익이 올라가는 게 이퀄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자, 첫 번째는 그 알트코인의 하락에 물론 상승도 적응하기 힘든데요. 하락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24년 올해 3월에 이 비트코인 1억 찍고 막 계속 뒤지부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알트코인들 뭐 70에서 80%뭐 이렇게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 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반토막 정도 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샀는데 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요. 근데 아마 느끼시겠지만 알트코인은 4년 내내 사도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바이더딥 떨어지는데 뭐 이만하면 됐다 하고 떨어지는데 뭐 지하실로 뚫고 내려가죠. 비단 크립토 겨울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뭐 올해만 하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매수했다. 이거는 뭐 답이 없죠. 뭐 거의 뭐 죽음과 가까운 정말 이 하락은 알트코인의 하락은 적응이 해도 안 된다. 오래 있어도.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 인정하기가 어렵고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대부분의 뭐 거의 95%의 알트코인의 폭등 시기는요. 4년 중, 그러니까 크립토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 그것도 끝자락에 한두 달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또 끝자락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막 예전 21년도에도 4월에 온 적이 있고 10월에 온 적이 있고 막 자기 맘대로 뛰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요. 4년 중에 한 달에서 정말 길면 두 달 알트코인이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나만 돈 못 번 것 같고 이러느냐?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뭐 도지라든지 뭐 민코인 조금 이런 거 빼고 정말 뭐 손으로 열 손가락으로 꼽는 몇 개 빼고는요. 99% 지금 알트코인 많이 사신 분들은 플러스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뭐 도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뭐 수익권으로 엄청 올라오신 거지.
알트코인으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둔다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한 달에서 두 달만이 정점이다. 이게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버는 것 같고 막 번쩍번쩍 하는데 내 거는 안 올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거의 95%의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 두 달, 마지막 한두 달,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터진다. 그러니까 이 하락률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맞추고 내가 산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비트 이더가 없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뭐 잔소리처럼 하지만요. 그 이유가요. 비트 이더를 안 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 이걸로는 인생 역전 안 되니까 빨리 많이 돈 벌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 기껏해야 지금 뭐 2배에서 3배 갈까 말까 할 건데 그래서 알트를 많이 샀다. 빨리 많이인데 심지어 급한 돈으로 들어옵니다. 뭐 언제 뭐 한 달 뒤에 써야 될 돈, 심지어 뭐 마이너스 돈도 끌어와서 급한 돈을 넣는다. 실패할 가능성이 특히나 알트코인으로선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최근 입문자들의 경우 특히 절대 이번에 많은 돈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말인데요. 올해 처음 코인을 사고 싶다는 분들한테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엄청난 하락에 대해서 버틸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내년 말, 뭐 26년 말부터 이제 크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하셔라. 왜냐하면 제가 뭐 괜찮은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확인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내년에 크게 오른다고 하면 제 말을 검증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크게 오른다고 제가 하는데 확인이 된다면 그 후에 4년 주기설에 맞게 26년 말에나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비트 이더만 꼭 사시라고 저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변동성도 정말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 이더 외에 다른 거 사면 더더욱 다 잃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래 마음고생 하시고 큰 수업료 지불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뭐 잘 하실 거라 믿지만 신규 오신 분들은 분명히 투자한 돈 이상으로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26년 말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잃는 돈이다,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